헌법을 부당하고 편향된 헌법재판소의 행태를 규탄하고 국민들의 분노에 찬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찾아왔습니다. 오죽하면 헌재의 반헌법적 행태를 보다 못해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겠습니까? 문영면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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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헌법재판소 그리고 그중에서 일부 헌법재판관에 대한 국민의힘의 불만 표시 어떻게 보면 뭐 야권에서는 지금 압박한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이런 모습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뉴스와이드 첫 순서로 이와 관련된 내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패널 모셨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국회 내 대표적인 소장파 국회의원으로 꼽히신 두 분 자리했습니다. 우선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전용기 민주당 의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경윤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방금 전에 오늘 이 국민의힘 의원들 뭐 30명이 넘게 오늘 헌재를 찾아서 항의하는 모습 보여드렸는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관훈클럽 토론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을 나왔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하는 형식으로 지금 정치적인 상황, 과거의 계엄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탄핵 정국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비대위원장이니까 당의 공식 입장이라고도 볼 수 있는 내용을 말을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내용은 계엄 사태와 관련돼 있어요. 들어보시죠. 비상계엄은 분명히 잘못됐다. 과도한 조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있었던 민주당의 무도한 행태들을 감안하더라도 비상계엄으로 거기에 대처하는 것은 옳지 못한 태도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엄이라는 거는 계엄이 뭐 적법하게 선포가 됐을 경우에 뭐 각 기관에 보내는 거는 그런 건 맞지만 국회 보내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 그 해제 요구권을 주고 있는 만큼 국회 활동에 제약을 두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계엄 관련해서 분명히 얘기했죠. 이거는 잘못된 조치다. 과도하다. 그리고 병력이 국회로 간 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정치활동 제약하는 거 이것도 문제가 있다. 포고령과 관련된 내용까지. 그러니까 상당히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이걸 밝혔어요. 자, 일단 이런 내용이 하나가 나왔고요. 그런데요. 이 맥락과는 조금 결이 다른 내란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들어보시죠. 민주당이 탄핵사위에서 내란죄를 뺀 이유가 탄핵 심판 속도를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실제로 내란 행위가 없었기 때문은 아닙니까? 민주당의 기획탄핵, 사기탄핵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자, 이런 입장들이 오늘 좀 나온 건데 김용태 의원. 네. 그러면 계엄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 이거는 지적을 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이 국회에 병력이 들어간 거 이것도 문제가 많다. 포고령 내는 지적을 한 것 같고요. 네. 그러나 다만 그 계엄 사태가 내란은 아니다. 당내 의견이 이렇게 좀 정리가 된 건가요? 확실히요? 일반적인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당내 대다수의 의원들이 저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위원장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리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고 또 상임위 날치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하더라도 예. 정치 문제를 군대를 보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다수 의원들이 옳지 못했다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예. 또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란과 관련한 것이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있을 때 저희 당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헷갈려 했습니다. 물론 지금 내란과 관련해서는 법적 판단을 받고 있습니다만 당시에 민주당이 내란 동조 세력이라면서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을 했었거든요. 가령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예. 저희가 한번 고민하고 말하면 내란 동조범 이런 프레임을 씌우면서 탄핵을 이른바 압박해 왔었거든요. 예. 당시 저희의 스탠스는 사실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포했고 사실관계를 따져본 뒤에 탄핵 소추에 대한 판단을 국회의원으로서 헌법기관으로서 하자였는데 당시 분위기가 민주당이 내란 동조 세력으로 프레임을 씌웠다 보니까 그때 이제 어수선했던 상황들 말씀하셨던 것 같고요. 물론 이제 2달이 지난 지금 이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좀 많이 달라진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프레임,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탄핵 심판 과정에 내란 혐의가
탄핵의 주요한 이유라고 민주당에 말했었습니다만 또 내란죄를 철회한 배경 예.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내란과 계엄을 따로 떼내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일반적인 말씀을 위원장께서 하신 것 같습니다. 전용기 의원. 그러니까 여당 국민의힘의 지금 생각은 지금 김용태 의원도 설명을 했고 앞서서 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니까 당 대표로서의 그 생각을 사실상 당의 생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계엄과 내란은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 계엄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의식을 강하게 제기했어요. 그렇지만 내란죄 부분은 이거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약간 이런 맥락의 설명을 좀 내놨거든요. 이건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기자회견, 기자간담회를 보게 되면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퇴출되어야 할 정치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계엄은 잘못했지만 내란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고 숨기기 급급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애초에 본인도 알고 계시다시피 계엄군을 국회에 보낸 것은 잘못된 행동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바로 내란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계엄 잘못됐고 계엄군을 국회에 보냈지만 내란죄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들은 술을 먹고 운전을 했지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죠. 우리 법에 내란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형법 87조에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 국헌 문란의 정의가 형법 91조거든요.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명을 소명시키려고 한 것. 그리고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 이것이 국헌문란이라고 나와 있고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내란으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대통령이 질서 유지든 뭐든 군대를 국회에 보내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던 것. 그러니까 헌법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국회를 마비시키려고 했던 것이 바로 내란으로 딱 떨어지는데 계엄은 잘못됐고 군대를 국회에 보낸 것도 잘못됐지만 내란 행위는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궤변에 불과한 것이죠. 이런 내용들을 국민들께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선동하는 행위다. 저희는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용태 의원 지금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자체가 약간 선동이다. 좀 강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좀 선동이라는 표현도 민주당에서 이제 정치적인 메시지일 텐데 법적으로는 사실상 내란 선동이 성립될 수가 없죠. 계엄이 해제된 이상 내란 선동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법원 판례로도 나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가 지적하는 것이 민주당의 내란 혐의를 계속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여론전에 나서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저희 권영세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내란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지금 법적 판단을 받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실제로 군대가 동원됐지만 그 군대에 동원된 그 실체적 진실을 두고도 계엄을 실행한 장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말씀들이 지금 조금씩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실체적 진실을 좀 규명한 뒤에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하자라는 일반론적인 말씀을 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내란죄 성립 여부는 약간 죄송합니다. 그럼 여당 국내 입장에서 약간 유보적인 태도다. 이건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더 볼 것도 없다고 보는 게 군대가 국회에 들어간 것을 전 국민이 다 봤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국회 내에 있었고 이 사람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빨리 계엄 해제를 해야 된다. 국헌을 물러나게 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체적 진실을 따질 필요도 없다. 이미 실체적 진실은 전 국민이 다 봤기 때문에 더 이야기할 거리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국민의힘에서 반성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를 바라시는 분들 그리고 그 복귀를 대대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정치인들이 있거든요. 대통령이 잘못한 게 있으면 보내드리면 됩니다. 왜 그 사람을 복귀시켜가지고 다시 한번 이 혼란의 도가니를 만들려고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경민 변호사께는요. 지금까지 8번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이 열렸어요. 재판이 8번 열렸습니다. 그리고 일단 2번 예고가 돼 있고요. 내란죄 부분은 다루지 않은 건가요? 그거 보셨을 텐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까지 진행이. 그러니까 이제 그 국회 측에서 이제 소추인단 측에서 이 내란죄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뺐거든요. 탄핵 소추 사유에서. 그 부분을 뺀 이유가 이 비상계엄이 어쨌든 이게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그래서 뭐 위헌적인 위법적인 부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집중 심리를 해서 이제 결정을 내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이라서 지금 진행됐던 내용들은 사실은 뭐 국무회의가 제대로 됐는지 여부, 그다음에 이제 뭐 국가 비상 상태로 볼 수 있는지, 그다음에 뭐 국회에 대해서 어쨌든 이런 뭐
봉쇄를 하고 선관위를 장악하려고 했던 시도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비상계엄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위헌 위법적인지에 한정돼서 이제 판단을 해본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만약에 내란죄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하려고 했다면 정말로 이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는지 목적범이기 때문에 목적의 그 유무에 대해서도 판단을 했어야 되고 예. 그리고 이 폭동이라는 것이 일단은 뭐 윤 대통령 측의 입장에서는 지금 뭐 질서 유지 차원이라는 입장을 지금 내놓고 있어서 예. 이게 과연 그때 당시에 폭동에 해당하는지 뭐 이런 부분도 결국은 다시 한번 법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어가지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8차 지금 변론 기일이 열렸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증인 신문이 이뤄졌던 부분들이 있어서는 사실 뭐 군 수뇌부 측의 이제 입장을 좀 집중을 한 것이었고 정말로 이게 내란에 해당하는 여부까지 심리를 했다면은 밑에 있는 그 임무를 지시받은 그 군인들도 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증인들로 출석을 했어야 되고 예. 이런 부분들까지도 전부 다 이제 뭐 증인 신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면 또 시간이 또 차일피일 또 이제 길어졌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형법상 내란죄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아마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헌재 측에서 이제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국 이제 비상계엄의 이런 정당성 여부, 그다음에 절차적 위반 여부 이 부분인데, 근데 어쩔 수 없이 이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약간 비상계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만 내란 행위랑도 뭔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뭔가 퍼즐이 맞춰져서 이제 같이 심리를 하는 것 같네 이런 이제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형법상 이 내란죄 여부에 대해서 이제 심리를 할 때. 헌재에서 탄핵 심판됐던 그 증언 내용들이 아마 결정적인 증거 자료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향후의 형사재판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사재판에서 이 증인들이 나와서 다시 한번 지금 나왔던 증인들이 똑같이 나갈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증언을 했을 때 왜 말이 그때랑 달라졌는지 이런 부분들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증거 자료로 쓰일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조금 이제 같은 뭐 사실관계 동일하다 보니까 비슷하게 느껴지는 측면이 있는데 일단은 헌재에서는 이 비상계엄의 한정에서만 지금 판단을 하는 것이다. 헌재가 탄핵 심판의 어떤 결론을 내린다면 내란죄 부분은 판단을 하지 않고 내리는 상황이 되는 겁니까, 그럼?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소추인단 측에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측면에 한정해서 보기 때문에 예.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부분에 집중해서 이 중대한 헌법 위반이 있는지 법 위반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일단 상황이 오늘 이렇습니다. 그동안 뭐 여당의 입장 그리고 야당의 입장 그게 이제 크게 변하지 않고 특히 이제 내란죄 부분에 대해서 아주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헌재가 탄핵 심판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명확하게 판단하지 않고 지금 진행이 된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